안녕하십니까, 최천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역사적으로 기록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홍양호가 쓴 북색기락에서 이 백두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약용이 그 대동수경이 만수 부분에서 흑룡강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알타이산이 백두산이 명확하다. 이게 다시 한번 입증될 것 같습니다. 그 정약용이 대동수경은 그 아방이 강역, 그러니까 우리 강역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니포초 조약에 의해서 두만강이 그 국가의 경계선이 됐기 때문에 이 흑룡강 부분, 이 흑룡강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를 당연히 그 가라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만강 만수 부분은 이 두만강 부분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흑룡강이다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이 부분이 용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흑룡강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했고, 요 두만강이 만나는 부분서부터 지금 흑룡강이 만나면서부터 이 국가 경계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정약용이 대동수경에서는 요것을 명확하게 흑룡강이다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홍양호가 쓴 북색기락의 백두산 고를 보면은 이 양반은 정약용보다 한 40년 먼저 태어나신 분인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 흑룡강이 발원지가 요 산에서 나온다. 이 산은 금특산이다. 금특산이고 요 부분이 발원해서 요 우리가 그 많이 다루었던 네르친스키를 지나간다. 이 표현이 그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누가 어떤 사람들도 부정을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네르친스크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타이산이 백두산이라는 것은 두 개의 문서가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명확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양호의 북새끼라 백두산 편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백두산이 알타이산이고 알타이산이 백두산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북색기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양호 1724년에서 1802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이 어디냐 이 부분이에요. 이분이 많은 뭐 북광고적기 있는 부분도 많이 했는데 이게 백두산고에서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위에는 백두산을 이렇게 정약용 선생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서 여행을 했다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요게 니포트성, 그리고 또 이게 번역자가 친절하게 레르친스크를 지나 이렇게 번역까지 해줬습니다. 저 지금 현재의 지명까지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친절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붕괴강에서 별각 토강까지는 70여리, 별각 토강에서 동가강까지는 140여리, 동가강에서 주온천까지는 15리쯤, 주온천에서 흑룡강까지는 305리쯤 된다고 한다. 흑룡강은 흑룡강성이 동쪽에 있다. 얘 이름은 훅스이며 완수, 실거나, 알라나라고 한다. 계기계 이 북쪽 경계인 금특산, 이게 금특산에서 발원한다고 합니다. 발원하니 지역민들은 오누나라고도 한다. 여러 물줄기를 만나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니포츠성 네리칭스키를 지나 남쪽을 향해 내지로 들어간다. 동쪽에 고론호가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는 애기 고나파가 서남쪽에서 와서 만나 흐르다가 아글살성 남쪽에 이르러 꺾여 동남쪽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여기가 흑룡강과 두만강이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이 가라파가 되죠. 흑룡강이 가라파가 되는 겁니다. 흐른다. 흑룡강성 북쪽 90리에 이르러 정계리강이 물이 북쪽에서 흘러 들어오며 흑룡강성을 돌아 동남쪽으로 흐른다. 북쪽에서 온 우마나가 두만강이 되기도 남쪽에서 받아들이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혼동강과 만나 이로부터 합류한다. 또 동쪽으로 가다가 오소리강이 남쪽에서 흘려 들어오고 동북쪽으로 꺾여 형리마, 형공하 등이 여러 하천을 받아들이고 바다로 들어간다. 강희 22년에 장군과 부도통을 설치하여 성을 쌓고 지키게 하였다. 이거 굉장한 내용입니다. 흑룡강이 발원지는 금특산이다. 그리고 이 발원지가 니포츠성 네리친스크를 지난다. 이거 명확한 문서적인 증거가 나와서 교차 확인이 된 것입니다. 대동수경과 이 백두산고의 내용 일치하고 또 이 명확한 니포트성 네리친스크가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타이산이 백두산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론된 내용을 지도로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약용이 대동수경에서는 요 산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연고탑이 있는 부분. 근데 이게 금특산이 되겠습니다. 이 홍대용이 백두산고에 하면 이 부분에서 흑룡강이 발원하여 네리친스크를 지나 여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강이라고 했나 두만강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여기서 만나 흑룡강이 물이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이 오소리강이 물을 공급을 남쪽에서 받아서 바다로 빠져나간다. 이런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양호의 이
문서에서는 이 중만광이 합류한 지점에 아그살성이 있었다. 아그살성, 홍룡강이 남쪽으로 꺾이는 장소를 아극살성이라고 한다. 이 지명도 새롭게 찾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대동수경에서는 이 지명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됐다. 또 여기서 중요한 지명이 선충령인데 이게 선충령입니다. 예, 이 홍대용이 홍양호의 이 문서에 의하면 여기가 고려의 경계가 된다. 마지막 끝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 인방인지도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위치는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선자가 있고 그 다음 글자 두 자는 이게 훼손이 돼서 지금 우리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홍양호의 백두산고는 정약용 선생이 거리, 리 이런 걸 체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악한 데는 대동수경이 명확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홍양호의 백두산 고에서는 이는 온성이면 온성, 경원이면 경성의 유래와 관련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알타리산이 백두산이다. 이것은 명확하게 됐고 지난번에 얘기 못한 이 온성에서 백두산이 경흥에서 빠져나가는 지점에 대해서 물의 흐름과 약간의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이 전체적인 물의 흐름과 지명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홍양호가 쓴 북새끼라 백두산고의 내용에 의해서 약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이 백두산 장백산에서 물이 분출하는 부분, 그래서 정북에서 대토락고하고 토락고하가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요게 처음에 물길을 찾느라고 요거의 개념이 좀 헷갈렸었고, 이 동북에서 물이 이렇게 통고사, 남문남고하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했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물이 두 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 북쪽에서 나오는 물은 정북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붕괴하가 어느 부분에서 두만강과 만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제가 지난번에 붕괴하를 끝까지 못 찾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홍양호의 설명에 의하면 이 북쪽에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북에서 나오는 물 이 두 개가 있는데 동쪽 줄기가 대토락고이고 서쪽 줄기는 소토락고라고
하니 수십리를 가서 다시 만나 흐른다. 그런데 이 물은 백두산 정상이 못에서 나와 세차게 흐르다가 청길폭포로 떨어지니 청길폭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만강이 시발해서 이게 두만강이 시발해서 여기 경바 바이카우르에 떨어지는데 이 폭포가 어마어마한 것이고 여기가 이쪽 이르츠크 강은 폭포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약간이 폭포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 정약용이 말한 정북에서 물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은 이 두만강이 그 바이칼호수에 떨어진 것을 정북이 물이라고 하고 이게 대토라파가 되고 토라쿠아가 되고 이 물이 소토라쿠아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홍대용이 글을 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북에서 나오는 두 개는 이 두 개가 된다고 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십리 가서 이물이 떨어져서 이 앙가리강이 돼서 이 북쪽으로 나가서 이 앙가리강이 총화강으로 만나는 것, 이것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동북쪽에서 나간 것은 요 강이 있게 되겠죠. 이 강이. 근데 요 강의 명칭이 약간 헷갈립니다. 지금 현재 이 강 이름으로서 약간 헷갈리는데 하여튼간 정북에서 나가는 물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 분계화가 여기서 끝나서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 산속에서 끝난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정약용 대승수경에서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분계화가 계속 진행해서 어느 자리에 가서 바로 두만강과 합류한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이곳이 정약용이 대중수경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만나더라고요. 제가 이게 물길을 찾을 때 이쪽이 물길, 이쪽이 물길, 이쪽이 물길 하니까 다 이 북쪽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물도 북쪽으로 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물이 방향을 제가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길을 새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부분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울기가 미미해 가지고 제가 못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이 물길이 지금과 같이 분계화가 형성돼서 이 두만강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이 부분을 놓쳤다. 그래서 분계화는 대동수경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이 지점에서 만난다. 두만강과 합류한다. 이게 대동수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대동수경이 틀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못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흑룡강을 다시 살펴보면 이 정약용이 대동수경이 이 긍특상, 이 물이 나오는 이름을 긍특상이라고 그 표현을 안 했는데 홍양호의 그 백두산고에서는 이물이 진행해서 긍특상에서 나와서 내리친식을 지난다. 여기가 리포츠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대동수경에서는 이물을 가라파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을 이 온성계의 북부가 된다 이렇게 설명했고, 홍양호는 이 부분에 악극사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지명을 하나 더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좀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종성계의 북부는 이 동강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북부가 되겠습니다. 동강계의 북부가 되고, 이 종성계의 북부 600리 지점에서 이 온성계의 북계 지점에서 두 강이 만난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옹성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흑화시로 그냥 지정한 겁니다. 저희 이 지점을 정확하게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이 물과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이제 근원 부분까지는 이게 아직 자료가 좀 미흡해서 대략 이종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옹성은 제가 지금 흑화시로 지명했는데 정확한 게 아닙니다. 서울과의 거리는 2101리다. 환산을 킬로미터로 해보면 1135km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킬로미터는 인방한 지도, 비변사 인방한 지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옹성 북부에 해서 이 미정보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미정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옹성 북부에서 미정까지 있는 그 하천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암탄, 옹성 북부 8리에 있고, 두 번째 유전탄, 옹성 북부 6리에 있고, 어전탄, 옹성 동북 7리에 있고, 탄해탄, 옹성 북부 8리에 있고, 포항탄, 옹성 북부 9리에 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 미정보도 제가 대충 지도의 위치에 의해서 대충 잡은 것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이 이 옹성계로 오면은 옹성계와 경원계 사이와 요 종성계 사이에 산성을 구축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 고리산일 것이다 제가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에서 하천이 나와서 동서로 하천이 진행해서 이
홍룡강이 빠지는 곳으로 이 물이 빠진다. 만수에 공급을 해준다. 그런 기록이 있어서 이쪽 옹성계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진양 방향을 보시면 이쪽에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이 옹성계에서 내려온 물을 영해하라고 하는데 이 물은 이 연고탑으로부터 동남 580리에 있다. 그리고 높이는 1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산이 위치를 알면은 요 물이 이 물이 위치와 이 산의 명칭 있는 걸 추측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고탑하고의 관계, 거리 관계에 의해서 이 물이 영해하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리산 같은 경우는 성경 통기에 영해하 우리는 사만천이라고 하고 성경 통기면 이게 다른 나라 그 지도죠. 그 그리겠죠. 고리산에서 출원한다. 영곡타 동남 580리에 있다. 높이는 1리면 540m 정도 됩니다. 주위가 사리이다. 특림 모가 이화집이 남쪽 산맥이 남쪽으로 뻗은 산이 이 산이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뻗었다니까 위쪽은 특림과 모가 이화집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림과 모가 와집은 나무가 많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산은 특림, 모가의 두 개의 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리산에 세 개의 산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성은 영해성, 그리고 두 번째 산성은 무명고성, 세 번째 산성은 비호성. 무명고성이라는 것은 이름 없는 옛날 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명고성은 연고타 동남 580리에 있고 비호성은 연고타 동남 582에 있다. 그래서 이 영해하는 이 영해성을 경가한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제가 추측으로 이게 영해하겠구나. 그리고 이 물은 이 동쪽으로 진행해서 물을 공급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횡단하는 이 유물은 이쪽 부분이 높죠. 저 영해화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쪽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해화가 요 부분에서 합류해서 올레이 두만강에 합류해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영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성을 지나서 이
경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고이도라는 게 있고, 여기에 또 동구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이도를 보면 살짝 이렇게 강이 져서 섬 형태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이쪽은 강이 좀 확실하게 예, 나와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산 쪽에서 이렇게 강물들이 요 두만강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이 아닐까, 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경원이 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경원이 다칭시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 여기다 지정한 거고, 이것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 경원은 홍양호의 백두산구에서 용당은 경원부의 동쪽 40리 강변에 있는데 목조, 이조, 도조 이렇게 이성계의 4대조 있지 않습니까? 그 목조의 예터가 그곳에 있다. 그 터 뒤에 가파른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고 그 꼭대기에 노송 한 그루가 있는데 가지가 구불구불 서리고 비늘 같은 껍질이 기이하고 예스럽다. 세상에 전하기를 성조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이며 태조 이성계께서 통두란 이 질환과 할쏘기를 겨룰 때 이 나무에 할을 걸어 주셨다라고 한다. 지를 살펴보건대 독림섬이 부경원 동쪽 40리 두만경변에 있다. 매우 험준하며 안에 큰 우물이 하나 있다. 태종 1년에 도순찰사 강사덕에게 성을 쌓게 하였다. 민간에 전하기를 목주에게 처음 이곳에서 살다가 알동으로 이주하셨다라고 하였으니 이곳이 용당이다. 아직 성터가 남아있고 우물물이 졸졸 샘솟아 마르지 않는다. 동쪽, 남쪽, 북쪽으로는 절벽이 깎아지르듯이 서 있고 서쪽으로는 10여리 긴 골짜기가 있어 촌락이 질비하다. 동쪽으로 후춘 부락이 여러 곳이 바라보인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원이 대충 여기다가 한 건데 어떤 골짜기가 있고 한 걸 보면은 여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다층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다층시인데 여기가 그런지 경원인지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확증질 수 없습니다. 여기를 훈춘이라고도 하고 후춘이라고도 하는데 후춘수 뭐 혼춘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후춘이라고도 하고 혼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약간 발음이 바뀐 형태로 이 훈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조 이조, 그러니까 목조의 아들 이조가 늙은 어머니를 참봉했던 장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연고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연고탑은 연고탑 장군이 아니라 연고탑 부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 연고탑 부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혼추는 연고탑 동남 600여리에 있다. 그 남은 조선과 접한다. 혼춘이 하 좌우로부터 개고 아랍인 등이 거치한다. 고이합이라고도 한다. 강이 54년 1714년 연구타 부도통을 설립했다. 첨령급 자령가 방어 효기교 효기교는 말 타는 것을 교육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등을 설치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고탑 장군이 있었고 여기에는 연고탑 부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고탑 부도통에서 이 연도에 따라 틀리는데 사람을 여기를 방어하는 인원들을 증언을 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고탑이 관할하는 부분이 부두통이 강화하는 부분이 여기 물이 빠져나가는 유지점도 관할을 했고 이 연고탑 관할 안에는 일반인들이 우리 지금 휴전선 안에 민통선이라는 개념같이 민간인이 여기를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이주라든지 침입 이런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연고탑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물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 도형을 이렇게 이게 좀 잘못 찍었네. 이쪽에서 이렇게 만수 쪽으로 물을 공급해 줍니다. 산이 방향에 의해서 이 부분도 요 산이 방향에 의해서 만수가 공급되어집니다. 좀 대충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기울기만 대충 봤습니다. 이쪽 물이 흐름이 만수 쪽으로 기울어진다. 서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쪽에 물 흐름을 잘 못 찾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오소리강인데 오소리강이 북류하여 이 만수에 물을 공급하여 이 사할린 앞에 물이 빠진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두만강이 빠지는 곳에 대한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만강이 발원지로부터 가라파구라는 것은 가라파가 빠지는 바다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파구에 다다른다. 관할은 연고탑 부도통에서 한다. 가라파 동쪽에서 만수는 바다로 들어간다. 지금이 우리나라 옹성으로부터 종성 등지이다.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 이 대동수경하고 우리가 살펴본 이 만수하고 100%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수리강이 북류한다.
또 이 훈춘방에서는 그 서쪽으로 진행해서 만수에 공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만수의 개념은 물이 진행이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진행과 상관없이 방향과 상관없이 이 물이 이어졌으면 진행 방향이 틀려도 이쪽으로 흐르고 그 이쪽은 동북으로 흐르고 이쪽은 남북으로 흘려도 물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을 총체적으로 만수로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백두산 이 지점에서 시발하는 만수가 이 만수는 또 이쪽에서 물이 근연을 그 암벽을 타서 좀 받는다.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못 찾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납니다. 그렇지만 좀 물이 양이 많은 부분을 봤을 때 이 백두산 천지 아래에서 물이 시작해서 발원을 해서 일단 요 경박으로 바이카우스로 물이 빠지지만 이 부분에서 물의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수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쪽은 흑룡강이 되고 이 흑룡강이 또 여기로 가면 계속 이어지지만 이 흑룡강 자체를 만수의 일부분으로 부분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수가 이쪽으로 북동쪽으로 빠져서 바다로 들어가지만 이는 다른 물 흐름도 북쪽 쪽으로 빠져서 들어가지만 요거 전체를 만수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경원 남부에서는 물의 흐름이 이 아래 바다로 대충 찍었습니다. 이게 물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쪽 경흥 옆으로 물이 빠지는 것은 자세하게 좌표를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만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도에서 이걸 한반도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여기에는 후춘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후춘이나 혼춘이나 다 똑같은 명칭이다 있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요 산이 한반도에 있는 백두산으로 판단되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판단. 그리고 이 한반도의 명칭을 주온평이라고 했다. 그리고 요쪽 우리가 말하는 황해를 스레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이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제주도를 표시한 게 아닌가. 만약 이건 정확한 거 아닙니다. 이게 옛날에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 이 부분을 표현한 것이라면 여기가 호라산이 되겠다. 호라산이 된다. 그리고 여기가 스레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림상 이게 한반도를 표현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확실하진 않은데 거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만수의
만수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 과정에서 발견한 그 홍룡강에 의해서 이 알타이산이 백두산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됐다. 이, 이 부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수 두만강이 지나가는 물의 흐름은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디가 종성이고 어디가 온성이고 어디가 경원인가, 이 부분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 압력강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이 부분이 약간 이 시발 지점도 제가 조금 찾아보는데, 어디서 물이 처음에 어디서 시발을 하는지, 대충 압력강이 어떤 것일까는 대충 조금 감은 잡히는데, 조금 예상하고 굉장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상한 거하고 많이 벗어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 고구려, 고구려와 당나라의 그 전쟁이라든지, 발해와의 관계, 당나라의 관계, 이런 곳이 이쪽 서쪽과 이 남쪽에 의해서, 남쪽 물이 흐름에 의해서 이 지명절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알테이산이 장백산이고 여기가 게마대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가 이쪽이 황토령인데, 이쪽 부분이 그 지도상으로 황토령인데, 여기서 대동수경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게마대산과 계산과, 저는 요게 물이 있었다, 발해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물이 있었는데 언제 물이 이렇게 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발해이고, 그러면 이 공엄진에 대한 기록이 이 대동수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엄진은 2만 구성기가 명확하게 말했다. 그곳은 구성, 왕험성, 험덕형 서북으로 계마대산과 끼어 있다. 즉 구성은 거의 함흥 이부 300리 내에 있으며 160km 내에 있으며 백두산이 남쪽이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공엄진이 왕엄성, 험덕현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동 그 비변사 인방지도의 이 함흥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오차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함흥이 162km 지점 내에 있다. 이거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왜 갈석산이 황토색이니까 갈석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공엄진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갈석장지대다. 황토령이 갈석산이다. 그 옆에 백두산이 있었다. 계마대산이 있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백두산 이 개념이 명확해지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두산을 찾는 게 역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쪽 부분에 이 축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종 때 독산영대를 쌓았는데 해령부에서 경원, 북, 훈영복까지 장성을 쌓았다.
문종 원령 경태인형 경태시에 장 길이가 불과 1만초 30km였다. 문종 때 30km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정덕 4년 혀파보가 허물어져서 장성을 증가시켰다. 그래서 세동시에 해령부에서 경영부까지 장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증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성부 증 15,880척 종성부경 그러니까 종성부경에 그 성을 축성을 했는데 대체로 토성목 3격으로 했다. 총 길이는 15만 1590초 60km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축은 62,408초 토축은 85,600초 목색은 3,582척을 축성을 했다. 그리고 옹성부 같은 경우는 14만 3,768척이 흥룡부에 접해 있다. 높이는 15척, 15척이면 5m 높이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연해서 뭐 이 산 있다 보면 쌓아도 되는 지형이 있고 안 쌓아도 되는 지형이 있기 때문에 이 연했다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2,510여리 그러니까 킬로로는 1,161km의 장성을 쌓았다. 그러니까 장성 길이는 총 길이 32만 6,758초 그러니까 99km에 달하는 장성을 쌓았다. 그러니까 장성을 쌓을 만한 곳은 쌓고 또 안 쌓아도 될 만한 곳은 안 쌓고 이렇게 해서 총 영량 길이가 한 1161km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장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쪽 부분에 이게 제가 1161km를 이렇게 직선으로 그렸는데 이 부분에서 안 쌓아도 될 곳은 안 쌓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지형에 따라서 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서 어떤 장성이 뭐 있는 게 산성이 발견됐다고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쪽 지금 함경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함경도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투르크의 어원, 투르크는 어떻게 해서 생긴 언어니까 이게 중국 고금 지명 사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북사 돌궐전에서는 위 대무시 아사 아방거 금산지 양에 있는데 위 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산이 알타이산입니다. 금산이 알타이산이 투무와 비슷하게 생겼다. 유사하다. 그래서 호를 투무 돌궐이라 했다. 이렇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투무 돌궐이 무엇인가? 이게 투무 돌궐입니다. 투무 돌궐. 이 알타이산에 사는 사람들을 투무 돌궐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투무가 무슨 뜻이냐?
제가 이 투무를 좀 찾아놨습니다. 이 투무는 투구 주자에 투구무다. 투구무. 두무라고도 하고, 어, 투, 그러니까 투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알타이산에 있는 사람들을 투구라 했다 이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어? 그래서 이 투무줄을 보면 가마솥, 투구, 알타이산이 백두산이 그런 모양이어서 여기 사는 사람을 투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투르크입니다. 투르크. 그리고 또 하나의 호칭. 이 백두산에 사는 사람들을 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단재령 하지 않습니까? 그 백두산을 말할 때 알산이라고도 하고, 단단재령이라고도 하고, 그 단단에서 달단이라는 명칭이 나왔다. 그리고 또 투구라고도 한다. 투구. 거기서 투르크가 나왔다. 투르크. 돌고라고 투르크하고 잘 연관되지 않는데 이 투구는 투르크의 어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쪽 부분의 그 평안도에 해당 부분에 지금 지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이 달간을 표현한 내용들, 예? 달간이 뭐 있는 지도를 보면서 달간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투르크시탄인을 표현한 그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있는 게 투르크인들을 표현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뭐 이런 그림도 나옵니다. 캠페인. 그래서 이런 그림들. 이시트 동투르키스탄. 영어로 하면 동투르키스탄이고요. 뭐 이거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시트 투르키스탄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있는 모양의 그림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기를 표현할 때 달단이라고도 표현하고 투르크라고도 표현하고 그게 다 우리 명칭이다. 그래서 이 달단에 사는 사람들을 타타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 누비고 정복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칭이 몽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몽고가 우리를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연구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달단은 우리의 명칭이다. 투르크도 우리 명칭이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잊혀진 이 투르크의 역사, 세계사에 기록된 투르크의 역사와 우리와의 관계를 좀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일들, 역사적인 내용들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강복을 하기 위해서 이 강복군들이 이렇게 중국에서 투쟁을 하고 항일운동을 했는데, 이는 왜 내용을 감이 안 옵니다. 이게 한국, 강복, 강복, 진전, 청년, 공작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강복군이 언제 사진을 찍었냐? 1939년 4월 4일 날 이렇게 찍었습니다. 강복군이 중국 어디서 찍었냐? 광서 유주에서 찍었네요. 대남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왜 중국에서 이렇게 강복군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